예, 반갑습니다. 제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란노 아버지학교 이사로 섬기고 있고요. 주식회사 지움 플라스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버지학교는 무엇을 배우는 학교일까요? 아버지학교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학교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가 아버지의 사명입니다. 사명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꼭 이루어야 할 임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덧붙였습니다. 하늘이 준 명령이라고요. 죽어도 해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사명이라고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가정에서 아버지의 사명이라는 것은 바로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켜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는 설계도가 있습니까? 전반부 강의는 남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후반부 강의는 자녀들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도는 결혼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벌써 38년이 되었는데요. 저를 줄에 서 주셨던 목사님을 제 아내와 같이 찾아뵈었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저는 그저 마음이 들떠서 결혼식을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지, 이것이 언약식이라는 이야기에 제 마음 가운데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우리가 신식 결혼, 옛날에는 4대 간모를 쓰고 다 옛날 전통 방식의 결혼은 구식 결혼이죠. 지금은 어디고 그런 결혼을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죠. 이것은 처음 10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그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그 안에 아주 특별한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고, 또 왜 신랑이 먼저 입장했는지 아냐? 그것은 신랑은 그 가정의 책임자고 머리이고 그 가정을 이끌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입장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어른들은 항상 상석에 앉는데 그날만큼은 신랑 신부가 상석에 위에 올라가서 서 있고 부모님은 밑에서 앉아 있는지 아냐? 이제부터는 잘 떠나보내는 동반자요 후원자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가운데를 양가 친척 어른들이 있는 데서 지나가는지 아느냐?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성경의 말씀을 빗대가지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횃불이 지나갔더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부의 하얀 면사포는 바로 순결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은 아내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함께 지켜야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말씀이 제가 평생을 살아오는데 가장 힘이 됐던 바로 언약이었던 사실을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남편의 사명을 생각할 때 사랑의 4가지 요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관심입니다. 연애할 때 저도 편지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제가 42살이 돼서 아버지 학교를 하게 됐는데 사실 그 이후에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때 숙제를 통해서 아내에게 또 편지를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결혼해서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잊어버리는 것이 관심인 것 같아요. 잃어버린 관심을 회복하는 것이 사랑의 요소 첫 번째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아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인데
내가 아이들의 아버지인데 나만큼 내 아내에 대해서 내 자녀들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당연하죠. 그렇지만 정말 내 아내와 내 자녀의 마음 가운데 있는 쓴뿌리와 아픔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저희 회사에 그 당시에 13년 된, 결혼 13년 차인 한 직원이 매일 아침 출근할 때 이렇게 보니까 편의점에서 뭔가를 사 먹고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했는데 그 일이 자주 있다 보니까 이 친구가 집에서 밥을 못 먹고 오는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렀죠. 자네 가정에 뭔가 문제가 있지? 어떻게 하셨느냐고. 자네 계속 보니까 아침에 빵을 사 먹고 올라오던데 집에서 밥을 못 먹고 온다는 얘기 아니야? 글쎄요. 제 아내가 지금 사실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언제? 나간 지 2달 됐고요. 언제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한 1년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사무실은 가끔 부부가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1년에 한두 차례 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아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전화를 해도 괜찮겠나? 물어봤더니 그렇게 해서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더라고요.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제 문제가 있었느냐고. 이 남편 되는 형제는 불과 1년 정도밖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그 이전에는 행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의 이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전 사실 결혼해서야 행복한 일이 없었습니다. 굳이 행복한 시간을 따지라고 하면 글쎄 6개월이요? 아마 1년이 채 안 될 겁니다. 자, 남편은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 1년밖에 안 됐다고 하고 이 아내는 1년도 결혼해서 행복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차이가 나는 12년은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은 참고 살아왔던 그런 시간이 아닐까요? 우리가 잘 안다고 하지만 실제 잘 모르는 것이 내 아내와 내 자녀의 어려움이라면 남편으로서 그 책임을 다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존경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존경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쉽지 않죠. 그렇다면은 정말로 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주는, 정말 이 박봉의 월급을 갖다 주는데도 잘 알뜰살뜰히 살림을 해주고 있는 내 아내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치사하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서도 수고하고 애쓰는 내 남편의 노고와 애씀을 알아주느냐는 거예요. 서로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존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 바로 부부의 사랑은 더 싹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책임을 져야죠. 누구 한 사람 믿고서 이곳까지 와서 살고 있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사랑의 요소 4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죠. 첫 번째가 관심, 암, 존경, 책임감. 이 4가지 요소 중에서 어떤 부분이 나에게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넘치는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그것을 메꿀 수 있다면은 아마 부부의 관계가 훨씬 더 좋은 관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남편으로서 어떤 사랑을 해야 될까요? 바로 권위 있는 사랑입니다. 권위에는 2가지 권위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주어진 권위. 내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가 입을 띄기 시작을 하면서 나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이 아빠라는 이야기 속에는 이미 주어져 있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아내로부터 그 남편이 됐다라는 그 자체도 바로 주어져 있는 권위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주어져 있는 권위를 만들어가는 권위가 함께 해주지 않으면은 주어진 권위는 때에 따라서는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아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말할 수 없이 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무엇일까요? 그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고부간의 갈등, 시댁의 문제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또 이런 부분이 있죠. 내가 다하지 못했던 효도를 결혼하면서 아내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부모님한테 효도하면서 사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서 내가 남자들 같은 경우에 처가에 내가 잘해야겠다. 또 아내들 같은 경우에 내가 이 시댁에 정말 효도해야겠다,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강요된 효로 나타났을 때, 내가 견디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을 때 오히려 힘들고 마음이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중재자의 역할을 누가 해야 될까요? 그것이 남편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아내는 마음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예전에는 권위를 나타나는 것이 윽박질름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한번 이 군부대에서 아버지 학교를 할 때 한 형제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집의 권위는 제가 확실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우시는데요? 내가 술 먹고 밤 12시, 1시에 들어가도 우리 애들 다 깨워가지고 도열시켜놓고 아빠 오셨어요? 인사받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권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정말 윽박질름이고 자녀들 마음 가운데서 오히려 마음을 상하게 하고 어려움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권위는 겸손과 섬김, 낮아짐을 통해서 바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먼저 하는 사랑입니다. 먼저 하는 사랑을 표현하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심전심 다 하는 거지. 내가 연애할 때, 내가 결혼할 때 당신 사랑해 라고 이야기했으면 되지, 뭐 그걸 시시때때로 얘기하나 남자가 좀스럽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다문화 가정 아버지 학교를 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베트남 아내하고 함께 사는 분이었었는데, 그분이 아버지 학교를 잘 마치고 마지막 수료식 날 아내가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진행자 형제님이 물었습니다. 형님, 이번 아버지 학교 시간을 통해서 형님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형제가 머리를 긁적긁적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는 뭐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베트남 아내가 마이크를 뺏으면서 떠듬떠듬한 한국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에요, 이 사람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습니까? 이야기했을 때 너무 화를 내가지고,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흘리기도 하고 뭔가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애 교육을 어떻게 시켰느냐고 막 야단을 치고 화를 내니까 함께 밥상에서 밥을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이 형제가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보, 같이 식사해. 아이 데리고 와. 아니에요, 당신 먹고 출근하면 그때 먹을게요. 아이 때문에 또 걱정이 되니까 아이가 흘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걸 가지고 그래. 이 아내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 형제가 천지개벽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한 걸음 움직였을 때 아내나 자녀는 두 걸음, 세 걸음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생명의 언어가 있습니다. 미안하다라는 이야기, 사랑한다라는 이야기, 고맙다라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늘 마음 가운데 함께 가지고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사랑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배려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아버지의 남성에 대해서 배우셨지 않습니까? 또 한국 사람들은 우리 이 잘못된 남성 문화 가운데서 측면 문화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셨죠. 그래요. 남들에겐 잘합니다. 뭔가 나타내 보이는 것은 잘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아내, 내 자녀에게 함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 아내도 하는 이야기가 늘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보, 딴 사람한테만 잘하지 말고 아내인 나를 이웃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해주면 안 되겠어? 그 이야기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딴 사람한테는 정말 당신 나이스한 사람 같은데 나나 내 자녀들한테 너무 소홀히 하는 거 아니야? 그래요. 이거 역시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깨닫게 된 사실입니다. 자, 배려하는 사랑은 관심을 보여주고요. 공감해주고 배려해주고 표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배려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배려 뒤에 따라오는 것이 바로 무거운 남편으로서의 책임감, 아버지로서의 책임감도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큰 문제를 만나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요. 작은 문제를 나눌 곳이 없을 때 바로 마음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장, 성숙시키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보면은 남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부분이 달라집니다. 회사에서의 위치도 달라지고 나의 직분도 달라지고 호칭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서 살림만 하는 아내들의 경우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만을 기대하지는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것이 가능했었어요. 우리가 관계를 무너뜨리는 4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카트만 박사가 이야기했던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죠. 비난하는 것. 당신 도대체 하는 일이 뭐야? 왜 이렇게밖에 안 해? 애들을 왜 이렇게 교육시켰어?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방황하게 되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당신은 뭘 어떻게 했다고 그러는 거야?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싸우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게 경멸하는 이야기를 하죠. 상처를 주는 이야기를 하죠. 아이고 꼴에 당신 내가 진작 알아봤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죠. 이야기를 안 해버리죠. 이야기 안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남자들의 담쌓기 중에 가장 나쁜 것은 말없이 집을 나가버리는 것.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부부의 관계를 아주 무너뜨리고 수렁에 빠지게 하는 나쁜 요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통장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사랑 통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평상시에 내가 얼마만큼 잘 저축을 해놨느냐에 따라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내가 늙어가지고 수입원이 없을 때 그 돈을 뺏쓰기도 하고 그 돈으로 내 노후를 준비하기도 하듯이 바로 우리 부부가 함께 쌓여져 있는 예금 통장처럼 바로 사랑 통장이 얼마만큼 쌓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을 서서히 희석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사랑 통장이라는 것이 어떤 걸까요? 저는 상대방의 내면의 세계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몇 가지의 부분을 써놨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의 이름을 한 4사람 정도, 5사람 정도 알고 계십니까? 내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또 내 아내가 요즘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무엇인지, 또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무엇인지 혹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끔 이런 일이 있거든요. 별것 아닌 것 같은 농담을 던졌는데 와, 그걸로 다 화를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사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것은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말은 안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 친정이라든가 내 시댁이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건드리면 확 튀어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가방끈이 너무나 짧은데 자꾸 주변에서 몇 학번이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난 대학에 문턱에도 못 가봤는데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 사람이 각각 가지고 있는
근데 이 부분은 부부간에도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품어주는 것이 바로 배우자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렸을 때 가장 자랑스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주고 함께 해주는 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랑 통장이 쌓여지는 겁니다. 이러다가 어쩌다 부부싸움이 생기고 어쩌다 갈등이 있었을 때 쌓여져 있는 사랑 통장을 통해서 녹여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의 이론이 있습니다.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 애정의 욕구, 자기 존중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는데,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 생리적인 욕구가 뭡니까? 잘 먹으면 돼요. 배 안 줄이면 돼요. 내 자녀들 먹여 살리면 돼요. 안전의 욕구, 든든한 우리 집이 한 채 있고 내 자녀들 취직 잘해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내 거는 없어도 남편을 바라보면서 자녀를 바라보면서 다 충족될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가장 윗단계인 자아 실현의 욕구가 함께 성취됐을 때 내 아내도 나 자신도 만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장 성숙시키는 사랑은 바로 나를 이 자리까지 있게 해준 사람이 내 남편, 내 아내라는 자부심과 자존감이 높아졌을 때 바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전반부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상대방과 함께 성장시키며 나도 함께 성장하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테이블에서 나눔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눔의 주제, 당신은 지금까지 어떤 아버지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눔의 주제, 당신은 지금까지 어떤 남편으로 살아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조별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